생방송 메가 쇼킹 욕 배틀. 아, 대한민국에서 욕으로 배틀을 한다. 사장님 나빠요. 요대신 싸대기 나는 지옥에서 온 할머니. 얼른 들어가 병원에. 아이고 먹는 것만 보지 않아. 어떻게 계속 할까요?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욕잘하는 여배우 하면 김수미 씨를 생각하실 텐데요. 드디어 주인공의 자리까지 꿰차셨습니다. 오늘의 영화는 헬머니입니다. 욕이라는 게 근데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싸움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구수한 할머니 욕을 들으면 좀 찰지다 이런 느낌도 들잖아요. 욕이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비하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정을 표현하는 친밀감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그 매개로 욕설을 쓰는 경우를 우리들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학교 앞에 가면 뭐 술집 같은 데 가면 어머니 저 밥 좀 더 주세요 그러면 갖다 처먹어 그렇죠. 이런 그 분들이 계세요. 근데 그게 참 괜찮은 거예요. 이렇게 느낌이 정말 엄마 같고. 제 경험상 어디 이제 욕쟁이 할머니 그 집이라고 포천에 있는 어딜 갔는데 저희 친정 아버지가 70이 넘으셨는데 친정 아버지 앞에서 욕을 하니까 기분 나빠요. 그 처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그러면서 저희가 5명이 갔는데 별로 배가 안 고파서 4인분인가 시켰더니 욕의 강도가 점점 올라가더라고요. 그건 아니지 않나 싶었는데 왜 남학생들 보면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욕 쓰잖아요. 그런 걸 보면 옆에서 봐도 저렇게 버릇없이 어떻게 서로한테 이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 교감을 하고 친분이 쌓였으면 욕을 할까 싶은데 거기서 출발하기도 했고 저는 이제 김수미 씨 없었으면 이 영화가 기획이 됐을까 싶을 정도로 딱 김수미 씨가 헬머니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재미가 있을 게 좀 연상이 되잖아요. 근데 그런 점에서 김수미 표 영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 너 최고야. 영화 속에서 그 욕 배틀 쇼가 나오잖아요.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비현실적인 그 욕 배틀 쇼이긴 합니다만 이게 결국은 그 김수미라고 하는 배우의 어떤 캐릭터를 이것을 잘 승화를 시키는 하나의 그 무대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좀 약간 억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설득이 되더라고요. 그래. 그런 이러한 얘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욕 배틀 쇼라고 하는 상상도 뭐 용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전 조금 아쉬웠던 게 이 영화가 19금이에요. 청소년 욕 때문에.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. 근데 이 영화 전반적인 느낌으로 보자면 절대 이제 우리가 19금이라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한 15세 이상으로 해도 충분할 만한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고 사실은 좀 겉으로는 욕을 하는 영화지만 내용으로는 가족 영화이기 때문에 휴먼 드라마이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갔어야 옳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그 욕의 수준하고 이게 방송이나 영화에서 요구하는 또 욕의 수준이라는 게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는 역시 엄격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좀 아쉬웠어요, 19금은. 사실은 청소년 관람 불가지만 청소년들이 요즘 굉장히 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아나운서들은 매년 이렇게 고등학교, 중학교를 찾아가서 욕하지 말자. 그렇죠.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리고 또 많은 영화들에서 폭력성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욕설도 어느 정도 수위에서는 등장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욕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청소년 관람 불가 하면 이게 약간은 좀 핸디캡으로 작용하지 않을까. 저는 흥행에 있어서 걸린 돌이 된다면 이 나이 제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여기서 욕이 좀 서사를 갖춘 욕이에요. 그러니까 줄거리가 있는 욕이지 막 아무 때나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하려는 욕은 아닌데 그래서 듣다 보면은 왜 이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. 호불아 독심에 물려갖고 팍 사지를 그냥 떠는 것을 그냥 입술이 금방 시커매지는 걸 악어 이빨에 씹혀갖고 너덜너덜해진 몸뚱아리 하얀 애가 또 끔처럼 질겅질겅 씹다가 확 뱉어 번지면 대머리 독수를 홀랑 처먹어봐야 뜨거운 맛을 알겠다고. 서사 구조가 갖춰져 있어서 아주 유려하게 시조를 듣듯이 들어야만 완성이 되는데 분명히 삐 처리를 하기도 아쉬웠을 거예요. 왜냐하면 욕 배틀이 소재인데 삐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슬랩스틱하고 또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는 아마 그 좀 제작사 측에서 아쉬웠겠지만 저는 흥행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쨌든 김수미 씨를 이제 주인공으로 썼다는 것 자체가 뭐 요즘에 여배우 기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것도 뭐 사실은 욕
덕분이라면 덕분이겠죠? 그렇죠. 그리고 1,000만 명이 넘으면 비키니 입고 나오신다고. 그러니까 그런 공약까지. 그런 공약 하셨는데 이거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. 처음부터 김수미 욕하는 거 보자, 욕하는 거 보자 이러면 이 타이밍이 좀 늦게 나온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욕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 귀에서 피가 나고 이런 정도의 과장된 묘사만 나올 뿐 어떤 욕을 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다가 한 거의 3분의 1 이상 지나가야만 본격적으로 욕의 맛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욕하는 거 찰지게 들어보자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할 거예요. 하지만 지금 거의 존재감을 잃어가는 할머니들의 그러니까 가족 드라마, 휴먼 드라마로 방점을 찍고 본다면 욕이 아주 맛있는 양념이 될 수 있는 영화지 의외로 욕이 주인공이 또 영화는 아니라는 거죠. 그럼 애매해진 거 아닌가요? 코미디적인 장치로서 이제 욕설을 뽑아왔죠. 이를테면은 끼어든 차한테 막 얘기하는 그러한 욕설과 이 영화 속에서 김수미 씨가 함께 할머니의 욕설은 차원적으로 다른 거거든요. 근데 그 차원이 어떻게 다르냐? 바로 모성이라고 하는 정서가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사실 영화는 그 모자 화해 드라마가 기본 중심 플롯이 되고 이런 데다가 양념처럼 욕이 하나의 그 서사 안에 잘 융화되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.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영화의 욕설은 그 코미디 장치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. 라는 것을 이제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.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근에 한국 영화에서 아버지 얘기는 넘쳐나잖아요. 네. 부성의 얘기들은 너무나 많이 엄마한테 있는데 가는 거예요? 어머니 얘기는 없어요. 그러던 차에 이 영화가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하나의 그 주체로 드러낸다는 거죠. 그런 점에서 다른 일반적인 부성의 영화들이 넘쳐나는 한국 영화 지형도에서 분명한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물론 팔순 노인네로 나오긴 하지만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인이라는 이미지를 연기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허리도 구부정하고, 그러니까 물론 아픈 것도 나오긴 하지만, 저는 좀 더 김수미 씨의 건강함이 좀 있거든요.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함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살렸으면 영화 전반적으로 좀 찰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저로서 좀 아쉬운 건 또 뭐였냐면 김정태 씨, 뭐 정만식 씨. 센 스틸러들이 좀 뭐 하나 할 줄 알았어요. 근데 정만식 씨가 끝까지 전극 연기만 하시고 한 번도 안 웃기시길래 그게 영화의 힘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요즘은 워낙에 조연들과의 케미가 영화에 되게 중간중간 중요한 역할들을 하잖아요. 그래서 좀 감독이 그건 좀 카드를 너무 쉽게 버린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. 그럼 좀 김수미 씨 혼자 쭉 끌고 가는 그 러닝 타임이 좀 지루하겠네요.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강윤정 교수가 보신 관점하고 좀 다른데요.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이 영화의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. 미덕까지. 예, 이 영화 속의 드라마는 결국은 김수미 씨의 숨겨진 어떤 진심과 모성, 김수미 씨에게 초점을 맞추고 웃음도 김수미 씨를 통해서 뽑아져 나오는 게 맞다라고 신한솔 감독은 판단을 했을 거예요. 그래서 두 조연에게 많은 영화 속에서 보여줬던 그런 코믹 연기들을 좀 자제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저는 그게 이 영화가 조금 더 신선할 수 있었던 포인트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. 결국에는 웃음, 그다음에 눈물, 가족애까지 한국 영화 갖고 있는 전형적인 코드를 그대로 갖고 있고,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그 관객층을 확보할 수 있을지, 그리고 또 청소년 관람 불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장년층의 아마 팬심을 노린 것 같은데 그들은 얼마나 여기에 호응을 해줄지 의문입니다. 저는 약간 말하기 어려운 게 제가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나오고 싶었던 영화가 사실은 7번 방의 선물이었어요. 근데 그게 1,000만 넘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번 영화 보면서 사실 그 약간 이 영화도 어쩌면 가족의 정서를 잘 건드려서 의외로 흥행을 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. 근데 저로서는 굉장히 너무 불편하고 또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좀 약간 후지고 그랬으나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. 네. 저는 뭐 예전에 제가 그 흥행 예상 적중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. 문어처럼. 네, 그래서 이 영화 흥행한다. 얼마 들 것 같냐? 500만 이상 든다. 그러면 진짜 500만 들고. 그래서 영화 제작자들이 시사회 끝나고 나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얼마 들 것 같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. 얼마 들 것 같아요, 이번에? 2000년대 중반까지는 상당히 적중도 높았어요. 근데 2010년 이후부터는 이게 적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. 이거 안 돼. 국제시장이 그랬어요. 국제시장을 봤는데 이 영화 뭐 많이 와. 한 300만이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 강유정 교수가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. 네. 자기는 이 영화에 동의는 못하지만 잘 될 것 같다. 에이 뭐 그 얼마나 잘 되겠어 했는데 1,000만이 넘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
야, 이러면서 요즘에는 그런 그 흥행을 예상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뭐랄까 좀 조심스러워졌어요? 조심스러워집니다. 그래서 이 영화 헬머니도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. 일단은 흥행 아킬레스건이 18세 이상 관람가라는 거, 그 다음에 여성이 원톱으로 주인공이라는 거, 그리고 지금이 극장가 비수기라는 거. 비수기죠.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이 영화가 모을 수 있는 최대 관객수는 저는 한 300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. 야, 그럼 김수미 씨가 비키니 입을 일은 없어질 수도 없을 것 있겠네요. 같아요. 1000만까지 가려면 일단 18세 이상에서 1000만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. 본인도 뭐 입고 싶지 않을 거예요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그래도 이제 흥행을 예측해보는 게 아니라 이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를 엄지로 한번 해봐야겠죠? 네. 자,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하나, 둘, 셋! 아, 역시 예상했던 대로 강유정 교수님의 다운, 그리고 최평론가님께서는 업 들어주셨어요. 한 줄 평까지 해주시면요. 시원하고 찡하다. 강 교수님은 역시 저는 한 줄 평을 하면은 이게 너무 많은 노림수가 되려 갈 곳을 잃었다.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저는 굉장히 김수미 씨도 좋아하고 대략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어요. 재밌겠다. 이거는 좀 소재 자체로 잘 풀면 그래서 좀 아마 아쉬움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뭐 또 일단 욕을 내가 하고 싶어도 막 마음껏 못할 때에는 남이 해주는 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좀 맞아요. 느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. 네. 그런 면에서 요즘 너무 현실 답답하잖아요. 음. 아마 그런 분들은 좀 관객 이렇게 표를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자, 이번 주 추천 영화는 어떤 걸 가지고 오셨나요? 위플래시라는 영화네요.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위플래시인데 이 젊은 감독이 데뷔작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작품입니다. 권력 있는 어떤 갑이 된 지휘자와 그 연주자로 좀 성공하고 싶은 을로서의 앤드류라는 신입생이 서로 이제 대결 구도를 벌이는데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눈물을 쏙 빼도록 애를 괴롭히고 너희 아버지는 뭐하니? 우리 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. 라고 했더니 야 평범한 집안에 태어나서 뭐 좀 해보겠다고 뭐 너 좀 뭐 깝작대는 거 이런 식의 막 비속어에 사람의 그 컴플렉스를 건드리는 인간으로 나오거든요. 이 영화가 약간 미스테리는 아닌데 꼭 미스테리 같아요. 저 남자는 진짜 왜 저러는 걸까? 약간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 아니에요? 꿈을 찾아가는데 저 사람 한번 밟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.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한 이유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꼭 저런 사람 한번 만난다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 영화에서는 캐러반이라던가 이 위플래시가 채찍질이라는 의미인데 연주곡이 있더라고요. 네. 이 연주곡을 정말 극장에서 듣는 맛이 어마어마합니다. 어쨌든 연주하는 걸 보는 맞습니다. 즐거움도 있겠어요. 네. 자, 지난주에도 제가 프랑스 영화 웰컴 삼바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프랑스 영화입니다. 파리폴리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인데요. 노르망디에서 이제 평화로운 어떤 전원 생활을 하는 두 부부 얘기예요.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자벨 위베르, 우리가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한번 나왔었죠. 이게 권태기예요. 그래서 어떤 그 옆집에서 굉장히 그 젊은이들의 파티가 열리는데 그 파티에 우연히 갔다가 연하남한테 그냥 삐리리 아이고야. 꽂힌 거예요. 이 여자분이. 예, 브리짓이. 그래서 이제 남편을 속이고 파리 여행을 갑니다. 파리 여행을 갔더니 덴마크에서 온 다른 신사를 만나게 돼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이걸 또 딱 걸렸어요, 남편한테. 아이고야. 걸려. 네, 남편한테 현장을 발각당하고 만 막장이네요. 거예요. 예, 근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불륜 막장 드라마하고는 완전히 호흡이 달라요. 굉장히 잔잔하고 네. 이 두 부부에게 찾아온 어떤 일탈의 순간에 이 두 부부가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프랑스 영화 특유의 어떤 담백한 호흡으로 펼쳐 보이고 있는 작품입니다. 40, 50대 이제 와이프나 남편이 좀 지겹다. 권태기. 네, 이러신 분들 부부끼리 같이 손잡고 가서 보시면 참 좋을 만한 작품입니다. 알겠습니다.